풍요로운 열매를 받으시려면 오늘의 수고로움에 당신도 참여하십시오. 지금부터 경영경제 상식 강의 및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어떤 행위가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개인의 어떤 행위가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데요. 외부 경제의 예를 들어보면 과수원이 주위의 꿀 생산에 증가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되어집니다. 각 지방은 병원, 대학,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해 외부 경제의 효과를 누리고자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경제활동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공유경제입니다. 2008년 하버드 대학교 로렌스 레식이라는 교수가 처음 사용하였는데요.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고 또 필요 없는 것은 빌려주는 공유 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이 덜 사용되어 지구온난화 부담도 줄어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입니다. 세 번째, 특정한 하나의 기업이 생산, 공급을 담당하는 형태의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기업만이 상품을 생산, 공급하는 시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과점 시장이 되어집니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며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입니다.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많은 경쟁자와 동종 품목이 존재하여 경쟁에서 많은 출혈이 예상되는 시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레드오션입니다. 목표는 경쟁자가 많은 레드오션에서 살아남거나 1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이미 많은 경쟁자가 존재하는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쟁자가 이미 많은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쟁자가 거의 없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블루오션이 되어집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일컫는 말로 이러한 품목의 발견과 진출도 새로운 마케팅 활동의 영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슬람식 할랄 푸드가 식품 업종의 블루오션이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오쿤이 고안한 것으로 일정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값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경제 고통 지수가 되어집니다. 미저리 인덱스입니다. 미저리는 고통, 불행, 비참의 뜻을 가지는데요.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경제적 생활의 고통을 계량화해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이 지수가 크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죠.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고 실업률도 더한다면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일곱 번째, 네트워크상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구매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수록 구축한 시장으로 온라인 시장 혹은 전자시장으로 불리어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이 마켓플레이스가 되어집니다. 이 커머스, 이 비즈니스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라고 한다면 이 마켓플레이스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수익 모델은 거래 성사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것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요. 일부러는 등록비로 그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주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 간 거래에서 많이 이용되어지는 이것은 이 마켓플레이스가 되어집니다. 8번째, 대체로 핵심적인 소수가 대부분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으로 80%의 결과는 20%의 원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이 법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2080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개미 관찰을 했을 때 20%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법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백화점의 매출은 소수 소비자에 의해 창출되어지는데 이 같은 현상을 마케팅에 적용하여 VIP를 공략하는 VIP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9번째, 파레토 법칙과 반대되는 이론으로 역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전체 하위 80%가 상위 20%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 법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롱테일 법칙이 되어집니다. 많이 팔리는 상품들 순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적게 팔리는 상품들은 선의 높이는 낮지만 긴 꼬리처럼 길게 이어지는 그래프 모양을 가진 데서 롱테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위 80%의 비주류 상품들이 상위 20% 못지않게 경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소한 다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칙, 롱테일 법칙입니다. 10번째,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풍선 효과, balloon effect라고 합니다.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집값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그 예가 되어지는데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과 유사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1번째, 물가 하락으로 현금 구매력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 경제가 확장된다고 하는 이 효과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피구 효과입니다. 피구 이펙트. 임금의 하락이 고용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피구와 케인즈 사이의 논쟁에서 생긴 개념인데요. 피구에 의하면 불황이라도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증가하게 되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완전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론입니다. 일본의 장기간 디플레이션에도 피구 효과가 없었던 것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구매를 미루고자 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일반적인데 이 피구 효과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12번째, 재화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일치되지 않는 현상을 무엇이라 할까요? 가치의 역설 또는 스미스의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파라독스 오브 밸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이 헐값에 팔리는 데 반해 거의 쓸모없는 다이아몬드가
비싼 값에 팔리는 이러한 모순을 가리키는 말이 가치의 역설이 되어집니다. 가치의 역설은 희소성의 원칙, 한계 효용의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13번째, 부분적 성립의 원리를 전체적 성립으로 확대 추론할 때 발생하는 이 오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구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Fallacy of Composition. 개인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지만 전체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인즈는 저축은 개인에게 바람직한 행동이지만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생산이 저하되고 실업이 발생하여 오히려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것을 구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14번째, 정부 지출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민간 부문의 소비 및 투자 감소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구축 효과, crowding out effect입니다. 정부 지출의 증대는 세금을 올리게 되고 늘어난 세금만큼 민간의 수입이 줄어들어 소비 또한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론입니다. 15번째, 불황기에 립스틱 같은 저가 상품의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립스틱 효과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산업별 매출 통계를 근거로 만들어졌는데요. 불경기 때 화장품 지출을 줄이려는 여성들이 빨간색 계통의 립스틱 하나만으로도 화사한 얼굴을 연출할 수 있어서 빨간 립스틱을 선택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미국 화장품 회사인 에스티로더는 립스틱 판매량으로 경기를 가늠하는 립스틱 지수까지 만들었다고 하네요. 불황기 때 저가 상품의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 립스틱 효과가 되겠습니다. 16번째,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블랙 스완입니다. 미국 금융분석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저서 블랙 스완에서 정시 대폭락의 가능성과 금융위기를 예측하면서 널리 사용되어진 용어 블랙 스완이 되어집니다. 그의 경고처럼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닥치자 이 용어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17번째, 이미 알려진 악재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위험 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의 이 시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그레이 스완이라고 합니다.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위기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컬는 시장을 화이트 스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레이 스완이란 바로 블랙 스완과 화이트 스완의 중간 형태의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악재이지만 해결책이 없어 위험 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의 시장, 그레이 스완이 되어집니다. 자신을 위한 싸움에서 벗어나 마음껏 쉴 수 있었으면 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현재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딘 당신은 바로 승리자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